이낙연 전 대표가 물론 이제 이재명 대표 피습 사건 때문에 그 원칙과 상식인가요? 그 네 분들도 뭐 일단 딜레이가 된 것 같고 이낙연 전 대표 신당도 좀 딜레이 된 것 같은데 당내에서는 사실 이 부분에서 의원들 사이에서 뭐 이렇게 뭐 동요가 있거나 뭐 이런 게 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뭐 전에 이제 한번 보도가 좀 된 것 같은데요. 예. 의원들 텔방에서 예. 신당 창당 흐름은 좋지 않다, 옳지 않고 멈춰줘야 된다라는 취지의 연서명을 예. 받는 움직임이 있었고 굉장히 빠른 시간 내에 많은 의원들이 참여를 했어요. 거기에, 그 예. 정도로 사실 당에서의 어떤 공감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그래서 그런 걸 충분히 아마 아실 거예요. 예. 그래서 멈춰주시는 게 맞고 저는 멈춰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럼 원칙과 상식 그분들도 그러면 탈당을 안 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모르겠어요. 그분들은 뭐 최종적인 입장 표명을 어떻게 할지 모르겠는데 죄송합니다. 근데 입장 표명 자체를 조금씩 좀 미루고 계시잖아요. 현재 그러고 있는 저는 상황이죠. 하여튼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좀 함께 하면서도 혁신할 거 많고 해야 될 일도 많은데 그렇게 자꾸 생각하시기보다는 좀 함께 하려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게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어떻게 평가하세요? 지금 이제 비대위원장 맡고 나서 몇 가지 행보들이나 이런 거 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올 때 네.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던 게 있었어요. 가장 대표적인 게 대통령 또는 대통령실과 당의 관계를 수평적 관계 재정립할 것이다. 라고 기대를 한 거예요. 국민의힘에서도 사실 그런 메시지를 내면서 많은 의원들과 최고위원들이 환영하는 입장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기대를 많이 했던 거고 그런 역할이 사실상 뭐 보수 언론들한테서도 많이 기대를 있었죠. 받았던 네, 거죠. 맞아요. 그랬었죠. 근데 와서 지금까지 하는 모습은 사실상 김건희 방탄 역할. 현재는. 현재까지 네, 맞아요. 그 역할에 국한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어떤 당이 달라지고 있다거나 이런 모습들은 못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화제성은 있는 것 같아요. 화제성이 있죠. 근데 화제라고 하는 건, 그러니까 화제성이라고 하는 건 네. 반짝이거든요. 그게 계속 갈 수는 없어요. 근데 만약에 진짜 보여주는 모습이 이렇게 한계가 네. 있고 네. 기대됐던 여러 가지 역할들, 특히 이제 당과 대통령실과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것에 대해서 아무런 역할을 못 한다면 저는 뭐 그 화제성도 곧 사라지지 사라지죠. 않겠어요. 네. 그러니까 뭐 처음에 나와서 뭐 그럴 수도 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뭐 오래 못 갈 것 같고요. 제 생각입니다만. 그리고 뭐 이게 소위 저는 제일 이제 황당했던 게 여의도 문법이라고 하면서 동료 시민 얘기하고 요거 이제 미국식 따라하는 거 있잖아요. 요거. 참 좋으셨어요? 보면서 참 신선하다 이런 느낌 받으셨어요? 그렇지는 저는 않았고요. 진짜 처음 취임 일성도 제가 사실은 다 보진 못했고 좀 그 전문 형태 텍스트 형태로 좀 읽다 말았는데 야당 공격만 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 어떤 비상이었고 그 비상 시국을 극복하기 위해 온 비상대책위원장이잖아요. 그렇죠.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근데 무슨 비상이나 이런 거 하나도 없어요. 반성이 비상에 대한 없어요. 대책이 하나도 없고 없어요. 예. 오로지 상대는 나쁘다. 그렇게 상대를 그 얘기만 했어요. 내가 더 강력하게 혼내주겠다는 말밖에 없어서 근데 왜 비상대책위원장이죠? 그러니까요.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냥 비상 상황이니까 들어온 사람인데 비상 상황에 대한 반성도 분석도 없이 무조건 야당을 공격하고 그러니까요. 이재명 대표 공격하고 끝이에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좀 약간 그 취임사 읽어보면서 약간 네. 이상하다라는 느낌을 좀 받았었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 신년사도 그 표현 중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586, 386 막 공격하면서 운동권 얘기하고 이러면서 카르텔 얘기를 또 꺼냈어요. 그 앞에 패거리 카르텔, 이념 패거리 카르텔. 이게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그것도 통합의 메시지나 협치의 메시지가 아니라 이 뭐 민주당을 향한 공격이라고 저는 보여져요. 이념이란 말 쓴 것도 그렇고 이념 패거리 카르텔 이런 말을 쓰는 게 과연 대통령이 신년사로서 적합한 겁니까? 적합하지 않고요. 네. 이게 제가 봤을 때 최소한의 본인 또는 본인 주변을 되돌아보는 능력이 없는 것 아닌가? 매우 부족한 거 아닌가라는 느낌이 들었어요. 지금 최고의 카르텔, 최고의 패거리가 누구예요? 검찰이죠. 검찰도 중에서도 특수부. 특수부. 소수 검찰 특수부가 온갖 요직을 다 꿰차고 하고 있고 있죠. 뭐 심지어 지금 뭐 방송 관련된 일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아무런 그렇죠. 관련성도 맞아요. 없는 요직들을 다 차지하고 있고
이번 총선에 공천도 다 그런 사람들이 낙하산 타고 내려오겠다 그러고 그러니까 막 현직 부장검사가 갑자기 뭐 나가겠다고 막 하고 뭐 온갖 지금 그 최고의 카르텔 최고의 패거리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야 이거 서울의 법이라는 영화에서 언급됐던 하나에 비슷하다 뭐 이런 그렇게 보여요. 이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예. 그거 자기네들은 그런 느낌을 못 받나 봐요. 그러니까요. 예. 그리고 이념 얘기를 계속 하잖아요. 지금 뭐 아주 본인이 취임해서부터 지금까지 계속 이념. 아니 외교와 안보를 특히 외교를 이념을 계속 내세우면서 하는 사람이 누군데요?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이념을 계속 내세우면서 했다가 예. 28표? 아니, 누가 지금 그러고 있는데요? 부산 엑스포 관련해서. 유엔 안보리 이사회 결의가 지금 안 나오고 있는 이유가 뭔데요? 잘 모르겠어요 도대체. 누가 이념 그러니까요. 패거리 카르텔인지. 그런 얘기를 해서 이걸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모르겠어요. 본인에 대한 어떤 국정 운영 지지율이 낮은 거를. 그러니까 본인 주변의 어떤 소위 말하는 극우적 세력의 결집 또는 아주 좀 일부 세력의 결집은 가능할지 몰라도 뭐 아닌 것 같고요. 지금 보면은 아시다시피 뭐 가계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경제 맞아요. 문제, 민생 뭐 문제. PF 문제 뭐 엄청나게 많은데 맞아요. 이거를 그런 식으로 극복한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극복 안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이제 뭐 아무래도 박주민 의원 아까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을지로위원회 이제 역할도 하시잖아요. 위원장으로서. 네네네. 을지로위원회에서 주로 뭐 성과라든지 아니면 뭐 앞으로 추진하는 문제 이런 게 좀 있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사실은 이번에 당 중점 법안으로 통과시켜서 법사위 보냈던 법 중에 을들을 위한 협상력 제고 법안 시리즈가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게 이제 당의 중점 법안에도 포함돼서 이번에 아까 말씀드렸던 데 법사위로 넘겼던 법안들인데 가맹점법이나 이런 것들이 다 그런 겁니다. 중소기업법. 아직 안 된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온라인 플랫폼법 온라인 이런 겁니다. 플랫폼법. 예. 예. 그리고 제가 꼭 하고 싶었던 게 사실 상법의 주주들의 비례적 이익을 보호하는 법 이런 것들인데 그런 것들을 해왔고 예. 그래서 일부는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입법 성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요. 2월이면 이제 직회부도 가능한 상황이 상태니까요. 됐고. 예. 뭐 상법이나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저희들이 더 해야 되는 거고요. 그런데 뭐 실제 현장에서 그런 입법 성과 말고도 현장에서 어떤 협상이 제대로 안 돼서 어려움을 겪었던 을들을 위해서 협상 타결하는 것도 수십 건 됩니다. 예, 그래서 꽃달기 행사 같은 경우를 계속 해왔었는데 그런 것들도 굉장히 많고 나름대로 뭐 성과도 있었던 을지로위원회였습니다. 예. 그럼 결국 이제 을지로위원회 하시면서 네. 가장 인상 깊었던 건 아니면 이 법은 정말 통과시키길 잘했다든지 뭐 이런 기억에 남는 법안이 있으세요 혹시?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가맹점법도 그렇거든요. 저희가 네. 가맹점주하고 간담회 되게 많이 했었어요. 그리고 전세사기 피해 지원 특별법도 을지로위원회 산하에 전세사기 피해 고충 상담센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상담센터로 들어오는 것만 앉아서 받은 게 아니라 예. 전국을 다니면서 간담회를 했습니다. 피해자 간담회. 그 와중에 하나가 이제 부산 간담회를 대표님과 같이 함께 한 거고 수원 간담회는 원내대표와 함께 한 거고 뭐 저하고 상담센터장이 돌아다니면서 했던 게 대구 간담회 뭐 경북 간담회 이런 것들은 또 따로 했었었고요. 그 분들의 얘기를 계속 들으니까 선 지원하고 네. 후구선하는 게 반드시 필요하겠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네, 대로 당장 내 앉아야 돼요. 밖에 네. 나가야 된다니까요. 살 집이 없어요. 돈도 다 뜯기고. 그래서 그런 걸 가지고 그런 걸 통과시키기 위해서 이제 전략과 전술을 함께 행사해서 이번에 이제 국토위에서 통과시켜서 법사위로 보내놓은 거죠. 그런 거 다 성과죠. 그렇죠. 근데 을지로위원회는 앞으로도 계속 하는 거죠. 뭐 그럼요. 종료하는 건 아니고. 네, 을지로위원회는 10년 됐습니다. 10년 됐죠. 10년 됐고 네, 맞아요. 제 다음에도 이제 전국위원회화 됐어요. 그래서 이제 여성위원회, 노동위원회, 뭐 대학생위원회처럼 당의 전국위원회로 이제 승인을 받았기 때문에 네. 뭐 제가 임기가 끝나다 하더라도 다른 의원들이 이제 위원장을 맡아서 또 계속 하겠죠. 네. 을지로위원회가 네. 정말 필요하고 사실은 언론이 많이 주목을 안 하고 뭐 이제 법안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 지지자분들도 정치적 이슈라고 생각을 안 하셔서 안 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정치적으로 많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언론의 조명을 받고 그러다 보니 그런 내용들은 많이 관심이 있으신데 사실 을들을 위한 소위 우리 사회에 힘들고 어려운 현장에 있는 분들을 보호하고 그분들이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일을 을지로위원회가 가장 앞장서서 하는 거잖아요, 현재는. 그러니까 사실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계속 기업들, 대기업들을 위한 정책들만 펴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요. 네. 근데 그러니까 거기서 소외된 사람들을 민주당이 끌어안고 같이 가는 건데 그 홍보가 안 돼 좀 아쉬워요, 사실은. 그런 부분들이. 그러게요.
근데 당 대표님도 굉장히 그런 거 아쉬워하세요. 당 맞아요. 대표님도 아니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그리고 그건 또 언론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러니까요. 참 답답해. 뭐 그래도 뭐라고 막 생쇼를 해야 되나 막 이런 말씀도 하실 정도로 이렇게 많이 하는데 왜 안 알아줘? 막 이러면서. 그러니까요, 맞아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힘들고 어려운 분들을 위해서 민주당이 정부 대신 열심히 입법 활동을 통해서 제도적으로 마련하고 있다는 점들이 좀 알려졌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전세 사기 있어요. 피해 지원 특별법 같은 경우에 개정 개정 같은 경우에는 뭐 당 대표님뿐만 아니라 원내대표님도 수차례 발언도 하고 막 계셨는데 언론은 잘 보도를 안 보도를 안 하죠. 네. 그냥 뭐 이게 우리 당원분들도 잘 몰라요. 잘 모르죠. 잘 몰라요, 사실.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는데 앞으로도 뭐 그렇다더라도 알아주든 안 알아주지 않든 물론이죠. 아이 꼭 알아주는 것만 했으면 정치 그만둬야 돼요. 그렇죠. 예. 맞습니다. 자, 박주민 의원은 지역구가 어디시죠? 은평갑. 은평갑. 예. 이제 총선 앞두고 있는데 은평갑 주민들에게 한 말씀 하시죠. 네, 사실 뭐 은평이 과거에 비해서 많이 발전됐고 살기 좋아졌다는 평가도 받습니다만 여전히 부족한 게 많고요. 특히 수색이나 등산 지역 같은 경우 신규 아파트 단지들이 많이 들어섰는데 네. 그 속도에 비해서는 생활의 어떤 여건을 충족시켜 주는 기반 시설들이 좀 빠르게 확충이 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족한 점들을 포함해서 부족한 점들 다 채워나가서 보다 더 좋고 보다 더 행복한 은평 만들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고요. 예.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회의원으로서는 사실 국민들의 삶 전체를 바라보면서 그렇죠. 또 활동해야 되는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 지역 구민들 부끄럽지 않은 그런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라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예. 아유. 정말 그러니까 저는 박주민 의원 보면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조명을 많이 받는 일에는 많은 부분이 이렇게 뭐 이렇게 언론이 보도를 하니까 더 보여지잖아요. 근데 그런 거 안 하는 데 가 있어요, 늘. 그게 문제인 거야. 그러니까 남들이 관심 없는 데 가서 그리고 저는 이제 여기들 이렇게 돌아다니다 보면 가끔 이 회의를 커피숍에서 여러 사람들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뭐 아마 소상공인들 이런 분들인 것 같아. 네. 또 민원 이제 뭐 얘기하러 오신 분들인 것 같고 또 안진걸 소장하고 회의하는 것도 여러 번 네. 봤고 그러니까 그런 분들하고 계속 앉아서 이렇게 한 10여 명 앉아서 회의를 계속 하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런 거 하시는 거죠. 결국은. 을지로 위원장을 진짜 많이 만나야 되는 이 자리고요. 근데 원내 수석도 아시다시피 당과 원내의 연결 통로, 소통. 예, 의원들 간의 연결 통로. 그렇죠. 그 역할을 해야지. 예, 그다음에 당과 다른 당과의 연결 통로 이 역할을 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맞아요. 계속 사람 만나는 게 일이죠. 일이 피곤할 것 같아요. 사람 만나면. 저도 피곤한데요. 저한테 시달려서 우리 각 상임위 간사들이 간사들이. 죽겠답니다. 그만 좀 보고 싶던데. 그만 좀 보고 싶어요. 그러니까 전체를 조율해 내야 되는 거예요. 네, 원내 사령탑이니까 네. 그런 일을 하셔야 되니까 그럴 것 같아요.